이렇게 둘러 앉으니까요. 우리가 잠비아 들판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딱 그 멤버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반갑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우리 켄트가 정말 소년이었고 또 좀 그 아프리카 아이 담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연구원 같은 미래 잠비아 대통령을 그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대통령 되면은 우리 그때 잠비아에서 올 때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되면 우리 모른 척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뭐 패널을 소개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이춘영 박사님부터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홍릉 지역의 국립산림과학원 신우회에서 봉사하다가 은퇴를 했고요.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여기 멤버들하고 같이 잠비아에 갔었습니다. 예. 네, 이령 박사님. 저는 여기 홍릉 연구단지 지역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직장에서 이제 우리 저 연구원 신우회 또 회장으로도 섬기고 그동안 또 우리 이제 홍릉연합회를 통해서 같이 쭉 직장 생활과 아울러 우리 저 직장에서의 선교 이런 것을 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백성재 선교사님은 본래 태어나실 때 백식 아니시죠? 네. 미국식이라서 이제 좀 김송자였었죠. 예? 김송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결혼하고 보니까 백시로 변했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남침례교단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돼서 저희 내외가 잠비아에 가서 10년 동안 예.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백예철 선교사님, 제가 예. 진짜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2003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 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선교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잠비아를 가보면은 이런 분이 진짜 안 계셔요.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미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파송 숫자를 줄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소환을 하는데 백선교사님만이 그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 중에 부시에 들어가는 숲속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것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위험한 지역을 계속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만 계속해서 연장해서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속은 미국 선교사지만은 한국 선교사의 근성을 보여주는 아주 축복된 분이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뵈니까요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죠? 높으신데 일하는 거는 젊은 분들 못지않게 뭐 톱질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뭐 하는 그런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저는 늘 선교사 하면은 우리 백 선교사님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해서 다른 분들이 좀 제 눈에 안 들 때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켄터 형제는 너무나 이제 앞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추억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백성재 사모님이 우리 켄트 형제의 어릴 때 추억을 좀 한번 네. 얘기하시죠. 네. 제가 이제 2003년에 잠비아로 갔는데 그 저희 남편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저는 이제 그 학생들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성경도 가르치고 뭐 수공예도 가르치고 뭐 미싱도 그러고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그때 켄트는 자기 삼촌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삼촌 가정으로 돼서 같이 와서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천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소리를 따라서 살살 가보니까 거기 텐트가 있더라고요. 좀 더 그래서- 노래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텐트를 보니까 어린애인데 예. 눈이 너무 선명하게 반짝거려요. 예, 그래서 예. 어머 얘는 뭐 될 것 같아. 여보 쟤는 뭐 될 것 같아. 쟤를 도와주면 쟤는 꼭 뭐 한 자리 할 것 같아. 제가 우리 둘이서 늘 그래왔어요. 예, 예.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 그렇게 좋은 길을 인도하셨어요. 아유. 우리 백성 교사님 저 잠비아 선교에 관해서 한번 그래도 해오셨던 일들을 한 번씩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교수님이셨죠? 예. 예. 그래서 신학교에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는 예. 쉬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예. 말하자면 부시, 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지. 예. 로 찾아가 보니까 도시 생활과는 전혀 다른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정말로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여겨서 그때부터 운물을 파주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또 그래서 또 교회도 앞으로 지도자 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서 바이블 스쿨도 설립을 하고 거기다가 또 초등학교까지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제가 우리 백성 교사님 같이 부시에 갔다가요 이런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도를 가래요. 근데 제 눈에는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영어도 능통치 않은데 아프리카에 처음 간 저를 노방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한 3살, 4살 되는 꼬마가 길에서 저를 봤어요. 근데 저를 보는 순간 거의 도깨비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으악 하고 가음을 지르고 놀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처음 본 거죠. 처음 보고 내가 그 아이한테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를 자랑할 때 나는 말이야, 아프리카에 그 부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니까. 그러면 저한테 다 길을 좀 한 수 이제 기가 추고요. 나만큼 전달해왔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 제가 브라이트 아프리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걸 왜 브라이트 아프리카라고 했냐면은 제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하는데 라이터닝 아프리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밝혀준다. 약간 갑질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아프리카 김재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힌트를 준 게 아프리카라는 단어 자체가 브라이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토속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가 본래 빛나는 대륙인데 조금 빛을 잃었지만 스스로 좀 빛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빛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빛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런 브라이트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는데 이제 우리 백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그 얘기 한번 하시죠.
그 길에서 파는 교인이 아침에 물건 사니까 저녁까지 팔아야 된다고 그런 사연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학교를 하게 됐는데 한번 우리 백승재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죠. 그 리얼하게 하셔야지.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할까요? 이- 오전에 저녁까지 팔아야 되니까 오전에 다 못 판다고 했던 그 교인이 있잖아요. 네. 제가 대신 다 얘기할까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호텔에서 앞에 딱 나오니까 식빵을 이렇게 빵을 팔아요. 그 아침에 이제 농장에 일하러 가는 분들을 위한 빵을 파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빵을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팔던 급식빵이 있었어요. 학교에. 옥수수 급식빵. 그거 너무 비슷해서 제가 그걸 샀어요. 사고 두세 사람이 같이 먹으니까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때 의료팀이 한 열 몇 명 됐으니까 1달러를 주고 1달러가 한 3,000과차거든요. 그리고 그 빵 하나가 100과차밖에 안 됐어요. 100 몇 과차인데 한 20개 이상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1달러를 탁 주고 제가 한 열 몇 개만 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계산이 남잖아요. 그래서 좀 돈 많이 주고 빵 적게 달라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 팔던 분이 너무 기쁘게 딱 달러를 받더니요. 조금 있다가 계산을 막 하더니 도로 돈을 줘요. 너한테 안 판대요. 그래서 왜 안 파냐? 좀 전에 내가 샀지 않냐? 했더니 가래. 그래서 그걸 제가 못 사고 이제 와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좀 전에 빵을 내가 2개를 샀는데 한두 개를 샀는데 안 판다. 왜 안 파냐? 우리한테 했더니 어떻게 샀냐? 그래서 1달러 주고 열 몇 개 달라 했더니 그럼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됩니까? 했더니 2개씩 3개씩 이렇게 2개 사고 또 2개 사고 또 2개 사고 이렇게 5번을 사야 10개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보다 좀 더 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애기 엄마가 과일을 파는데 너무 땀을 뻘뻘 애기가 물이 쫄쫄 흘러요. 그래서 아줌마 내가 이거 다 살게 빨리 애기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 오늘 팔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오전에 다 팔면은 저녁까지 팔기로 계획된 거를 오전에 다 팔면 우리 생각에는 들어가서 쉬든지 아니면 또 더 들고 나와서 또 팔면 되는데 내가 저녁까지 팔기로 했는데 왜 오전에 사가냐? 그럼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그때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학교를 그 학교 얘기를 한번 우리 하셨으니까 운영하셨으니까 예, 부시 어린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소나 양 혹은 염소 떼를 마치 카우보이처럼 짐승들을 돌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정말로 안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맴도는 일들, 사고 저지르고 이러는데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구나. 교육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눈을 깨게 하고 좀 더 눈높이를 높여주자.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참배에서는 학교를 가려면 10리, 20리 걸어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다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게 일과고 비가 오면은 가수도 없고 또 건기 때에 햇빛이 쨍쨍 나고 목이 가라는 상태 속에서 또 학교 가자니 힘들고 여러 가지 또 학교 가고 오는 도중에 사건들도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두 곳에 학교를 건축을 해주고 여기서 교육을 하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적어도 수학하고 영어를 좀 가르쳐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카얀자, 하나는 만볼레에서 두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또 하나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리버티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 이 선생들을 3명 고용을 하고 다 지불을 해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1학년부터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지금 36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학년 되면은 국가 시험을 치루어서 이제 중학교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합격했는지 아직 소식은 못 받았어요. 11월 말에 시험 친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수학과 영어는 언어가 아닙니까? 생활이고 과학 그 자체인데 이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나오도록 나라의 그 재정을 맡고 그리고 기독교계를 맡고 정치계를 참 들어가서 보다도 이러한 그 나라가 좀 새로워지고 밝아지면 어떠냐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쪽에서도 학교도 세우셨지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을 좀 많이 보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켄트가 그 중에 한 명 중이 그렇죠. 예. 켄트를 보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한 것뿐이고요. 기대하는 것은 예. 앞으로 나라에 그 공헌을 하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값어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다음에 부산에는 신학교 에비무시카라고 해서 무시카 목사님 교육을 시켰고 미국으로는 에밀 마자바라 기자라고 하는 분을 발음이 좀 어려워서 유학을 시켰어요.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3년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잠비아로. 그런데 아이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잠비아로.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고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제가 아주 매우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에밀 마사바라 기사가 아이들 끌고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왔느냐고.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탐나는 인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도 준다. 너 우리 교회에서 저 그 청년들을 위해서 목회 좀 해다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고 또 사람 백예철 목사하고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여기 왔는데 난 돌아가야 한다. 아주 다부지게 자식들을 설득시켜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그
러브 잠비아 미션을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저는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도 좀 먼저 가고 일은 해봤지만 제가 그 아프리카를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게 목사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런 그 박사님들이 한다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켄트가 한국에 오는 데는 사실은 1등 공신이 우리 이령 박사님입니다. 한번 그 히든 스토리를 한번 얼마나 어렵게 그게 왔는지 한번 한번 밝히시죠. 우리 이제 그 과학의 그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히스토리 오브 사이언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켄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히스토리 오브 켄트 from Africa to Korea. 아, 정말 책을 한 권 쓰고 싶을 정도로 켄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신 큰 그 켄트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는 생각만 해봤지 제가 이제 과학자니까 국제 학술회의나 이런 데 논문도 발표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한 30개국에 다녔는데 아프리카는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8년 4월 2월 달쯤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프리카에 목사님이 여러 번 자주 다녀오셨는데 저하고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냥 막막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 예약을 해야 되니까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매달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어떤 목돈을 준비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이제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또 그렇게 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체험한 기적이 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되죠. 제가 막 흥분해서 목사님한테 그때 전화도 드렸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 어떤 기획 연재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한 4번 정도 원고를 써주면은 원고비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고비를 딱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잠비아 갔다 오는데 경비가 딱 197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가 정말 간증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아프리카 갔다 오라고 하시는구나. 가서 이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일절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차를 태우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를 부시 숲이 부시가 덤풀이죠. 풀이 우거진 숲으로 막 가셔가지고 길도 없더라고. 가서 저녁이 되니까 거기 텐트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텐트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밤에 하늘의 별은 정말 멋지죠. 빈틈없이 별이 가득 찼는데 갑자기 그 아프리카 들판 한가운데서 텐트 속에서 자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사자나 맹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주한 첫날은 거의 자다가 말다가 뜬 눈으로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우리 백성사 선교사님이 캠핑 온 것처럼 또 밥을 하고 반찬을 찌개를 끓이고 하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아침 식사를 된장찌개를 해서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있는 동안은 계속 텐트에서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했는데 그날 이제 켄트를 처음 만난 게 그 중에 하루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백성교사님이 아프리카 그 지역의 추장들을 만나서 학교를 짓고 하는데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신다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추장들이 몇 사람 나와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켄트를 보고 싶다 했더만 연락을 해서 켄트가 온다 그러는데 한 2-3시간 뒤에 왔는데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을 걸어서 온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교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은 추장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켄트를 데리고 가서 그 옆에 집 뒤로 가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 켄트를 꼭 한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켄트하고 같이 꼭 한국에 같이 가자고 영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내가 1년 내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오, 그 응답을 주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간증.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내가 이 켄트 오는 동안 모든 걸 준비하면서 백선교사님이 잠비아에서 켄트의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켄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서류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출생 신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또 어떤 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냐면은, 켄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 비자를 받기가. 그랬는데 오늘 그 예배의 사회를 보신 경희대 신건철 교수님의 고등학교 선배 되시는 분이 짐바브웨 대사로 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근데 짐바브웨하고 잠비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비아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짐바브웨 대사가 잠비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짐바브웨 대사관에서, 짐바브웨 한국 대사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이 고등학생을 한국을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 학생이 한국에 오면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아프리카에 청소년 애들 저 유럽 같은 데 이제 공부시킨다고 데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데 막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많이 있었대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다, 대사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때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 그 대사관에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 재직증명서도 보내라.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재정증명을 해라 해서 3만 불을 재정증명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3만 불을 재정증명서를 은행에서 떼가지고 또 대사관에 보내고, 그런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든 스토리네요. 예. 몰랐던. 예. 그리고 친구가, 아니 무슨 아프리카를 들어오는데 네가 3만 불을 왜 준비를 하냐 해서, 그럴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참 그 친구도 감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대사관의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대사관으로서는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에 대해서 저게 서술을 해서 보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신건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 지금 대사로 계시는 분이 제가 아는 신건철 교수님의 선배 되시고, 내가 그분하고 같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 뒤에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아주 그 대사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8개월 만인가 비자가 나온 거는 아프리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2009년 4월에 딱 켄트가 도착했죠. 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딱 1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지리산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했냐면, 막상 켄트가 오기 전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아프리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학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시 좀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정상적인 고등학교는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지금 나왔던 지리산 고등학교 박혜성 이사장님이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리산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를 그때 설립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고등학교 그 동창 친구인데 저하고 친구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감까지 하면서 잘 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그걸 때려치우고 자기 저 고향 경남 산청에다가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야죠. 그때 이제 3년 됐어요. 켄트가 왔을 때가. 그래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은 켄트를 나한테 보내라. 내가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겠다. 그래서 그래 이제 해서 켄트가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1학기를 보내고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선생님들도 거기서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켄트가 이제 한국말도 전혀 할 줄 모르고 수업은 한국말로 하는데 또 따라가기 힘든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도 1대1로 지도를 해주고 과목마다 또 한국말도 부단히 가르쳐 줘서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켄트가 한국말을 조금씩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과목마다 아, 켄트가 수업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다. 또 한국말을 어떻게 정도 오늘 배웠다. 뭐 이런 걸 늘 저한테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감사했고 근데 켄트가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그 지리 사는 데가 여름에도 그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 따뜻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늘 발발 가보면 발발발 떨고 살았어요. 예. 여름에도 밤에는 발발발 떨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음식은 안 맞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가니까 이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기숙사에서 밥을 먹는데 나도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갔는데 그 박혜성 교장 선생님도 같이 왔는데 식판을 듣고 쭉 배식을 봤는데 켄트가 딱 오니까 그 배식을 해주시는 분이 켄트만 계란 후라이를 2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왜 켄트만 계란 후라이 주고 다른 애들도 안 주고 왜 나도 안 줘요?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켄트가 아직 한국 반찬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켄트만 계란 후라이를 줍니다. 그만큼 켄트에 대한 사랑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졸업할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뭐가 갑자기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정식 고등학교처럼 정식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은 검정고시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지금 얘가 언제 또 전과목을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공부해서 갈 것이냐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지리산 고등학교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된 학교가 9월 달에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예. 저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예. 우리 저 박혜성 교장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켄트를 대학 보내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우와. 왜냐하면은 예. 대안학교가 5년, 10년 이상 된 학교도 정식 학교로 인가를 못 받은 학교가 수두룩한데 전국에 대안학교가 수백 개인데 3년밖에 안 된 지리산 고등학교가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아서 교육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예. 그래가지고 켄트가 검정고시도 안 보고 예. 자동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에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서울대학을 가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서울대학 가서 공부한 거는 자기가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켄트가 참 정말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제가 켄트를 참 대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서울대학교 가서도 그 외국 유학생들 그 미션 체포를 항상 그 찬양도 네. 인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꼭 섬기고 학교 내에서 예.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주일날 이렇게 방황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 켄트가 같이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대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1학년 지날 때 평균 B를 유지해야 또 2학년 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등록금을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 1년 단위로 받을 건데 기숙사 생활을 하려니까 기숙사비하고 식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부담을 할 수 있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한 4, 50만 원 됩니다. 해서 예,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친구들도 몇 사람 후원해 주겠다는 친구들도 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또 어떤 기적 같은 걸 이루어 주셨냐면은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 비용을 켄트한테 다 지원해 주기로 하는 아주 또 일이 일어나서 학부 4년 동안 그걸 다 지원해 줬어. 예. 제가 50만 원씩 지원해 줬던 돈을 1원도 안 쓰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간절이 많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보여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든지 이게 축복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한데 앞으로 또 하나님이 켄트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지 정말 저는 그 켄트와 가지고 그 마이 드림 이야기했지만 예. 켄트의 꿈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세계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세계가 켄트를 중심으로 돌았군요. 켄트는 지금 하는 얘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아요? 사실은 처음에 듣는 거예요. 진짜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때 그냥 걱정만 걱정만 많이 하는데 하고. 근데 감사하는 건 지금 박사님 말씀 듣는 거는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그까지 좀 몰랐어요. 근데 제일 많이 감사하는 거는 박사님은 저 걱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이 안 해서 들었어요. 얘기를 안 하셨는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또 많이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네. 힘든 게 아니고 켄트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긴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켄트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대학 공부하면서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잠비아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지금까지도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켄트하고 저희 둘째 아들이 동갑이거든요. 예.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내가 그 영국 유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저한테 용돈을 10원도 안 줘요. 근데 켄트는 한국에 혼자 와서 말이지 이렇게 공부하기도 힘든데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이 매달 엄마한테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 예.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너무 효자야. 그때 저희가 이제 잠비아 갈 때 중요한 미션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켄트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이 세워놓은 학교가 잘 돌아가는지 이제 한번 보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제 선물은 많이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수학 시험을 한번 치기로 한 것 같아요. 수학 시험을 치기로 한 게 또 하나가 있고 이제 이천영 박사님은 전공이 이제 산림과학원에 계셨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 아프리카가 막 밀림일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저도 처음에 아프리카 가고 왜 사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러더라고. 아프리카에 무슨 사자가 있냐 얘기하시던데 이제 하도 차콜 그러니까 숯으로 많이 이렇게 떼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목을 어떻게 다시 살림을 녹지로 만드느냐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숙제였는데 이제 우리 이천영 박사님이 그 주제를 이제 하시기로 하고 사진에도 보면 이제 그 토양 채취하는 이런 사진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살림 얘기를 우리 이 박사님. 그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면은 나머지 일은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 박사님하고 같이 잠비아를 2010년 전에 그렇죠. 갔었는데 예. 목사님이 지금 학교 주변에 좀 이렇게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배운 대로는 아프리카 나무 연료가 아까 숱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걸 나무 가지고 숯으로 아니면 연료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 토양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어떤 나무가 그 지역에 적합할까 하는 걸 좀 미리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칼립투스라고 호주 원산인 나무가 예, 예. 거기 있고 예. 상당히 이제 잘 자란다고 이제 그걸 문헌으로 봤기 때문에 가서 땅을 파는데 그 우기와 건기가 반반씩 있는 나라니까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서 땅이 콘크리트 같이 잘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봤더니 도저히 못 파겠어서 그 이제 현지인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예, 저한테 흙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묘목을 살려면은 이제 국가 양묘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선교사님하고 이제 거기 양묘장을 갔는데 거기 공무원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엄청 이제 딱딱하게 얘기를 해요. 예. 야 나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 사람한테 이제 얕보이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면서 그 나무를 좀 이제 사겠다, 묘목을 사겠다. 그런데 뭐 그때 얼마나 샀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나무에 $1 정도 되는데 한 2,000그루 정도를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나무를 이런 방법으로 심으시고 주변에 우리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에다가 이 나무를 심으시면 앞으로 이제 숲을 이뤄서 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좋을 것이고 또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큰 이익이 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저희 가서 학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전부 다 부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시에 무슨 마을이 있나 그랬더니 그 학교에 요만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야, 맞아요. 진짜 어떻게 어디서 왔는가 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부시에 가려서 예. 애들이 잘 안 보이는데 예. 모아놓으니까 그 마당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진 그 산림학 학자로서 제가 전공을 잠비아에다가 이렇게 달란트로 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천영 박사님이 수학 그 오랄 테스트 출제위원이었거든요. 영어가 출중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영어 문제가 주로 뭐 어린애들을 위해서는 뭐 2 더하기 2는 4 이런 수준이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10 곱하기 10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있었는데 한 명이 그걸 맞췄어요. 걔가 대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좋아하던 것도 기억나는데 더 기억나는 거는 그 동네 부모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 경시대에 하는 그 교회 밖에 창문에 둘러서 가지고 자기 아이들 상 받는 거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교육은 이 치맛바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백선교사님은 실제로 은퇴 선교사신데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으시고 지금도 매년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을 이어갈 또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켄트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좀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에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대한 미래의 어떤 소망들과 또 우리 켄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미래의 소망, 이것은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4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가 왕성했었습니다. 교부들이 일어나고 신학자가 있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문답 학교 같은 거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기독교가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모임이 제재를 당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독교가 말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나누면 북은 이슬람이 98% 이상 되어 버렸고 현재 또 남쪽으로는 기독교화 하지 않았습니까? 이 리빙스턴에 의한 그 발자취가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프리카 앞으로의 미래의 그 전략이라 선교적인 이런 소망이 있다면은 북아프리카도 복음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남쪽까지도 이슬람화 되어 버리고만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서는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작은 지역이지만은 이들에게 참 역사적인 의식과 더불어 사명 의식을 가지고 복음화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의 가진 개인적인 이러한 그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역시 동일한 그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은 기독교가 쇠퇴해져 버렸고 남은 기독교화됐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사명, 이거는 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태어나신 기쁨의 달을 맞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잠비아에 대한 선교는 역시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결론을 저희들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고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속 또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고 또 앞으로 제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 이러한 그 바톤을 누가 할 것인지 이게 염려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쓰신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이 어떤 인재를 통해서 리빙스턴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막중한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제가 가지는 이런 아주 답답하고 힘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켄트 정말 고생하며 수고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배우고 참 훈련하고 자기를 다듬어 나가고 있는데 아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하, 그래도 자기 자신 뭔가 잘 깨닫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돌아가서 그 잠비아 나라를 정말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참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 주실지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모두가 힘써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신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임을 가진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은 도서관이 두 곳에 있었는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에 있었고 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이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이었죠. 잘 모르는데 그 성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의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회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죠. 많이 배출했는데 앞으로도 이 아프리카 대륙이 그 복음의 한 시대를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사랑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 백성교사님과 파트너로 지금 일하시는 치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만났을 때도 암 환자로서 굉장히 몸이 약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로 아마 수년 내에 전임으로 이제 치대 교수로 가셔서 선교사 하실 거로 아는데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결심하고는 건강이 회복돼서 요즘은 뭐 산에도 뛰어 올라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 이령 박사님도 경험을 했듯이 그래서 이 자담회의 마지막은 아프리카를 향해 그 소망을 여는 그런 그 콜링의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축도 한번 해주시고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홍릉 신우회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장하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기치를 저들이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